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달 이제 새로운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분야 주제에 아주 그 대표되는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거를 기획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엄청난 그 내공과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이제 매번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되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이제 배움의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말 특별히 두 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오늘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면서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시너지를 저희에게 만들어 주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발제자님께 먼저 이제 조금 발표하시면서 놓치신 부분이나 또는 조금 보완하시고 싶은 것들 한 1, 2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지만 좀 참았다가 네, 좀 이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 대표님, 네, 그 혹시 발표하시면서 놓치신 거나 보완하시고 싶은 거. 예,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발제를 하신 분, 우리 그 유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에 그 보행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아주 잘 듣고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이제 보행에 저희들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행과 연관을 많이 시켰는데, 보행은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잘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걷는 사람을 잘 걷는 사람이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근력 중에서는 어떤 근력이 필요하냐. 그래서 엉덩이 가운데 있는 근육을 대둔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엉덩이 우측에 좌우측에 있는 것을 중둔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허벅지 사이에 있는 근육을 이제 이너머슬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걷는데도 꼭 필요한 근육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근육이 매우 중요한, 넘어지지 않으면서 큰 보속과 빠른 보폭으로 걷도록 하는데,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 저희 딥다라고 하는 제품이 사실은 그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눕지 않으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하던데, 오늘 아무튼 유 대표님 하신 말씀과 또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너무나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간단하게 또 보충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건지 뭐 심 회장님하고 박 교수님이 여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오늘 그죠? 우연히 그 원래 그 우연히 필연 우연 다 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 대표님 딥다 그 머신도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그 레크레이션적인 거와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그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고 굉장히 그 사전 자료 보고도 전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가장 저렴한 것은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체력 측정 시스템은 이제 800만 원 정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그 측정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 디지털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3만 원짜리라도 라도는 아니면 3만 원짜리 같이 해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800만 원까지 가는 그러한 그 액티브한 걷기 잘 들으셨죠? 궁금하신 것은 저 언제 질문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그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의 그 세미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시니어 전용 그 손잡이랑 있는 그 앉아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워커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예. 그 가격은 저희가 소비자 가격이 78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양급여 품목이 현재 아니어서 78만 원인데 지금 이제 급여 신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것이 급여 품목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급여 품목으로 선정이 되면 소비자들이 거의 한 20%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8만 원.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유유정 대표님이 먼저 질문해 주셔서 보충 질문했고요. 예. 네, 이제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질문이나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정기 대표님.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들으면서 특히 딥타 여 대표님께 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중국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면도 하드웨어적인 면이지만 이제 콘텐츠가 차별화 포인트고 강사가 특히 유능한 강사가 차별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종목별로 아까 테니스 골프, 탁구, 그다음 PT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된 게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강사들이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유능한 강사가 가르치면서 좀 재미있게 운동과 레크레이션을 같이 하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쭉 보내는 게 또 하나의 강점이면서 중국하고 따라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스트리밍이라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송 스트리밍 때문에 방송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스팀을 내보내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딥다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댄스 춤을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쪽에 아주 TPI 강연도 하시는 아주 저명한 김창욱 교수님 그 다음에 필라테스 강사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6분 정도 전문가 그룹이 또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고요. 운동 처방사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댄스 중심으로 해서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한 달에 이제 한 4번에서 6번 정도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골프라든지 이런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간헐적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네. 지금 댄스와 다이어트 쪽 관련된 것은 딥다 라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컨텐츠를 강화시켜서 판매와 연결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쪽에 제품이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재활 쪽의 컨텐츠를 지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쪽에 지금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골프 쪽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저희들은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강사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이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 3년 전에는 유튜브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한 80% 정도 지원을 갖다가 이게 해주는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만약에 그걸 개발했으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 9억, 8, 9억 정도 아마 금액이 아마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유튜브에서 그대로 이렇게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사전 공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우 큰 용량의 동영상을 내가 원하는 타임대로 내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하는 방법.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것을 또 녹음하는 방법, 녹화한 것을 또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유튜브의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유튜브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면 매우 유용하게 돈을 들이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그 여쭤보면, 그러면 유튜브로 스트리밍 한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그 좀 연세 드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 녹화된 거 재생해도 충분할 텐데 스트리밍까지 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가장 큰 그것은 재활병원을 가정으로, 재활병원. 피트니스 센터를 가정으로, 그다음에 댄스 클럽을 가정으로, 전체를 가정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으로, 하나는 디지털로.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는 뭐만 움직이면 되는가 하면은 스튜디오만 아주 나이스하게 꾸미고 네네. 거기에 좋은 강사를 초청만 하면은 그것이 가정으로 다 침투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굉장히 좋은 팁을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면은, 이 SNS 중에서 저희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강사가 나와서 어떤 강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한 3만 원 정도를 들이면은 이걸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뿌리면은 그 시간에 몰려드는데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 접속을 갖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강사님들도 굉장히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실시간 강연을 할 때는 댓글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주 리얼리티한 그러한, 마치 그 실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하는 듯한 사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정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네, 있습니다. 네. 과장님 혹시 오늘 발표 들으시고 또 코멘트 주실 거 있으세요? 그 전에 아마 부산에서 킨텍스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아마 딥다를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때 비해서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컨텐츠와 접목 아주 좋아 보이고요. 아마 그 요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 그 미국의 펠라톤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크게 이제 나왔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이제 그 유명 강사분들을 초빙하고 해서 그것도 미국의 탑 10 강사를 초청해서 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한 파워를 보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것들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그 아까 그 딥다의 그 발판 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작을 하면 얼마나 임상적으로 향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딥다 운동역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갖다 하면서 운동역학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토로 이제 저희가 노력을 갖다 했는데, 현재는 이제 백병원, 그리고 동아대병원, 그 다음에 부산 테크노파크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그 관절 가동 범위, 그 다음에 근력 증가량, 그 다음에 발열, 이런 부분을 통하고, 그게 이제 그 칼로리 상태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회귀 방정식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기초적인 이제 스포츠 임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펠로톤을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펠로톤은 접근이 그 운동과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강사와의 굉장히 밀착된 관계 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엔터테인먼트와 메디칼 요소를 저희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의학적인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접근을 갖다가 하고, 펠로톤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을 잡은 이유는 펠로톤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료기기에 크게 보면은 안전성과 유효성인데, 안전성도 저희들에 비해서 펠로톤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성인데, 관절을 회전시키고 관절 주변의 근육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펠로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단방향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3축 관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뛰어나다. 그래서 안정성과 유효성 부분에 저희들이 뛰어나다고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메디칼 쪽으로 조금 점차적으로 강화를 시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논문은 저희들이 7편 발표를 했습니다. 6편은 국내 논문이고, 한 편은 이제 해외 논문 학술지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전시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한 3, 4년이나 예. 한 4, 5년 전쯤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뵌 기억이 납니다. 아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유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평소에 여러 가지 여가 활동 기획 운영하고 계시고, 또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중요한 시니어들의 걷는 훈련 내지 일상화 시키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건소 이런 데서 이렇게 약간 보급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걷기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요. 실제 제대로 된 게 이렇게 보급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걷기 지도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뭐 지도자가 필요하냐는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걷기 지도자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운동역학, 생리학, 심리학, 또 모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회학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금방 박 교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어떤 노인 단체나 노인 복지 시설이나 이런 보건소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보급할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도자들이나 우리 걷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혼자만의 힘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관계 책임자하고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파이로트 프로그램을 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가 왜 그 어떤 그 크게 그 이슈화되지 못하냐면 걷기는 그 걷기 대회를 하더라도 모든 대회는 승부가 있잖아요. 그 1등, 2등, 3등이 나오고 꼴등이 나오는데 걷기는 승부를 하게 되면 경보가 돼 버려요. 경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축제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무엇을 얻어가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려면은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의 능력으로 가지는 안 되고 꼭 조직이 같이 움직여서 참여하는 페스티벌 축제식으로 진행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그 우리가 이런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금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것이 뭐 유튜브든 어디든 많이 홍보나 공보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이걸 알고 느끼고 그렇게 됐을 때 비즈니스와 관계없이 전 국민의 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을 뭐 제가 개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가고 또 이런 일상생활에서 뭐 재밌는 거 다 들어갈 거고 여행에 대한 거 뭐 레크레이션 대한 걷기 다 들어갈 건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퍼져서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주먹 하나 더 늘려 걷기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자기 걷는步보다 주먹 하나 더 걷는 게 좋다고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걸으면 되는 줄 알고 이왕이면 적은 시간에 효율적인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가시면서 걸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cm만 주먹 하나 더 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등이 굽어지지가 않아요. 이 굳어지면서 쭉쭉 뻗을 때 이 아까 그 둔부 근육 이거 딥다 하고 걸어도 되겠네. 그 걷기 지도자 과정이 있나요? 있죠. 아, 걷기 그 대한걷기협회가 이제 그 대한체육회 예전에 그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그 종목 단체였는데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어요. 걷기협회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세부 지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그 실제로 이제 걷기는 그냥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운동이 돼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여 대표님 오늘 사실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딥다 팬이 될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사실 이 비즈니스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셨고 사실 계속 지금 꿈이 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배경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게 됐는지? 네. 저는 이 제품이 경영에 영향을 끼친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우 경영이 이제 힘들었는데 왜 경영이 힘들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돈을 버는 제품보다도 폼 나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애를 갖다가 많이 썼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돈을 버는 제품과 폼이 나는 제품은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폼이 나는 제품은 돈을 벌지 않으면은 그 폼 나는 제품의 완성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절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기술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기술을 사용할 적당한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갖다가 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때를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ICT 이중학과 디지털 센스만 들어가면은 저는 큰 돈을 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아주 쉽게 사용하다 하면서 생활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생활 속에 흡수되는 제품이 훨씬 더 필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청사진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기술을 강화시키는 제품은 맨 마지막 단계에 저는 적용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은 뭘 하느냐? 처음에는 디바이스 부분이지만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몸을 담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센서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절제력과 구분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포부는 센서를 적용을 갖다가 해서 체력을 측정하고 이런 다양한 폼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인데 그 사전에 단서가 있다는 거죠. 폼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갖다 거쳐서 이 글로벌 컴퍼니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제 꿈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원래 예정 한 30분 정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질문과 또 훌륭한 답을 해주셔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IoT나 센스를 활용한 솔루션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이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기술의 다른 부분들을 접목하거나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센스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아주 뭐 결정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로 한데 지금은 기술이 시장보다 앞서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기술이 그걸 따라가면은 충분히 그 기술을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기술이 먼저 가고 시장이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균형이 지금 이제 맞지 않아서 기술에 대한 균형이나 그다음에 논문을 높이 평가받는 것은 이것은 매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늦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드는 데까지 견딜 만한 체력이 되느냐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맷집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기술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술을 뛰어드는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 사람이 그 기간이 되었을 때 그 기술을 내가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예,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퍼스트 무브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는 패스트 세컨드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셔서 마무리하기가 좀 아쉽긴 한데 그러면 이제 유 대표님 1분, 2분, 네 그리고 또 여 대표님 1, 2분 이렇게 해서 발언해 주시고 또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 대표님이 이제 계속 딥다 이제 연결해서 하셨으니까 먼저 정리해 주시면 제가 이제 운동적인 면에서 마무리, 생활적인 면에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예. 저희들은 저는 대한민국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형태,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그 이탈리아처럼 굉장히 그 뛰어나서 감수성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요소를 저희 나라에서 극대화시켜서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하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그 학자들이 말씀하실 때에 인문학적 요소를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저는 그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연과의 화해,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인정해 줘야 되고 자연을 존경해 줘야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기술은 반드시 뒤에 숨어야 한다. 기술이 앞에 나가게 되면은 자연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뭐 용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하고 그 뒤에 기술이 뒷받침되면은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 대한민국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러한 요소에 있어서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형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을 잘 살려내고 우선순위를 잘 대응을 해 나가면은 세계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분 한 분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인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여 대표님이 굉장히 거시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거시적이 되다 보면 이제 미시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조그매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딥다도 좋은데 그것도 거시적 딥다도 대단하신. 제가 그 장수하는 비결 팁 4가지를 마지막 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거기서 기억나는 게 그 지공선사라는 단어인데, 아까 그 얘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뭐 알분은 압니다만 그 지공선사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선사들을 얘기합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 즉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시니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산소 운동은 저는 그 지하철 라인에 이제 제 회사와 집과 그리고 이제 학교하고 이렇게 삼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지공선사의 이제 계열에 들어서는데, 이게 유산소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는 걸음걸이 수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가 좋은 게 있고 있더라도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평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걸을 때 밸런스 운동을 해서 보도블록을 보면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틀려지면서 달라지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뇌에. 반드시 정확한 한 주먹 더 넣고 걷기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그 뇌 인지 기능 향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강화를 해서 스쿼트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무산소도 마찬가지. 하체가 근력이 빠지면 아무것도. 저희들이 목욕탕 가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히프에 살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점점 그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엉덩이 살이 빠지면 이 엉덩이 살은 걷기로 다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은 꼭 해서 풀어주는데, 제가 두 번째 유산소 운동과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두 번째 밸런스 운동,
세 번째 스쿼트까지 해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딥다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딥다를 통해서 유산소 밸런스 그죠? 근육까지 활성화시키 그죠? 강화시키는 그러한 오늘 세미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완벽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그 시니어와 레포츠 해서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주제로 두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발표해 주시고 아주 유익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8월 달에는 오늘 유규정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크루즈 여행과 관련해서 여행이 이제 주요 주제가 되고 여행과 시니어 비즈니스를 주제로 저희가 8월 포럼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그 딥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디지털 뉴딜 시대에 최첨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니어 비즈니스,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IoT, ICT, 디지털 기반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한테 그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이 지향하는 거하고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이 시니어들을 위한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지부를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에 한국 지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2020년 그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노르웨이에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는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는 노르웨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2022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학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원래 예정은 그 대구에서 대구 컨벤션 뷰로와 함께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해서 대구에서 국제 학술 회의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외국 분들이 2022년에 대구로 다 오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이제 국내 참가자들은 가능하면 대구에서 오프라인으로 학술 대회를 진행을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요즘 랜선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학술적인 부분도 발표를 하고 또 시니어들과 함께 페스티벌도 하고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리고 시니어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제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편차 또 디지털 격차 이런 거를 극복하고 누구나 이 좋은 세상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준비하는 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장황하게 ISG 2022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음 달에는 여행과 그 시니어 비즈니스 주제로 또 전문가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수고해 주신 여태영 대표님과 유규정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